오토파일럿 한번.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핸들이 떠야 되는데 핸들이 안 떠.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자, 테슬라 모델 3도 라이트가 전부 LED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LED 라이트가 전력 소모가 적고 해서 이 전기차에게는 딱 어울리는 라이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디자인이 추가가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OK 스티커 보이시죠? OK 스티커는 뭐냐면 운전자 한 명만 있어도 다인승 전용 차선을 주행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준다라는 스티커죠. 모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신청을 했을 때 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발급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기차라고 해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다인승 전용 차선을 다닐 수가 없다고 하네요. 손잡이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당겨야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손이 작은 사람들은 조금 불리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차를 타게 되면 컵홀더 뒷부분에 인식 장치가 있어서 키를 인식을 시켜야 그 시동을 켤 수가 있어요. 시동이라기보단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카드키를 이렇게 좀 쌓아놨는데 차가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이렇게 B필러 바깥쪽에 이렇게 대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대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에 놓고, 이 방식은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 제가 비상등을 켜려고 한참 찾았는데 루프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실내등이고 여기에 비상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이 분할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운전석 쪽에는 어떠한 계기판도 없어요. 그리고 조절 장치도 롤러 타입으로 된 이 컨트롤러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좌우, 이것 마찬가지로 이쪽도 위, 아래, 좌우 정도로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나에게 여러 장치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모니터를 반드시 보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모니터 하나로만 컨트롤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만약에 중간에 고장이 난다거나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보면 차의 탑승 위치도 정확히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화면이에요. 현재 파킹 포지션에 들어와 있고 기어 포지션 나와 있죠. 그리고 충전 포트를 열 수 있는 스위치 있고 앞에 프렁크, 트렁크 둘 다 열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길 주변에 있진 않는데 가장 가까운 길의 최고 속도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남은 잔량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요 밑에 화면은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 현재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설정이고, 여기에 와이퍼 스위치는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 스위치는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도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프 상태고요. 큰 화면 쪽에는 이 밑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보이죠? 차에 관련된 부분, 음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어떤 일종의 단축키 형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시트 열선 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패신저 사이드의 열선 스위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조 컨트롤 장치입니다. 그래서 바람 세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외기 순환 모드 할 수 있고, 평소에 2를 놓고 있다가 오토 모드를 놓고, 그러면 온도가 지금 낮기 때문에 가장 센 바람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오토 모드를 끄면 바람 세기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불편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앞에 성해 제거, 이건 뒷유리 열선 스위치고요. 이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나 제어하는 기능이나 뭐 맞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차 모양에 다 나와 있죠. 차 모양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아이콘들은 이쪽에 나와 있어요. 보면 뭐가 있냐면 라이트 컨트롤이 있고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스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 핸들 모양의 왼쪽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움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프트를 누른 상황에서 이 핸들을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냐면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좋은데 모니터 안에서는 조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조정이 되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핸들에 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불편한 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토 틸트는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내려가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 오토 폴드는 차 문을 잠갔을 때 잠그면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핸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컨트롤해서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핸들이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눌러 하면 이제 튀어나오고,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세이브 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그 위치를 그대로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키를 들고 들어오는 똑같은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되면 핸들과 사이드 미러는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모니터 밝기 조정도 여기서 하고요. 여기 라이트에 따로 있습니다. 돔 라이트는 이걸 누르면 들어오게 되고, 오프를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언어라든가 각종 단위를 설정하는 기능이 나와 있고요. 물론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밝기 조정하는 기능이 들어와 있고, 이제 드라이빙을 보면 액셀러레이션이 있죠. 스탠다드하고 7이 있는데 저는 아주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7이라고 해서 좀 더 좀 민감하고, 아니면 일반 내연기관차로 말씀드리면 그 스포츠성이 강한 쪽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모드는 차이가 좀 나요. 스탠다드에 놓으면 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평소 내연기관차 비교를 했을 때 중간이나 약간 좀 무거운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로 놓으면 핸들이 정말 많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약간 돌리기 좀 버거울 정도로 약간 무거운 느낌이고, 컴포트 정도를 해야 요즘 전자식 핸들이 쓰여지는 일반 내연기관차의 그 가벼운 핸들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너레이션 브레이킹이 스탠다드하고 로우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하나예요. 뒷바퀴에만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에만 놓고 다녀도, 로우는 물론 회생 제동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스탠다드를 놓으면 회생 제동을 이 차에선 최대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인데, 악셀 페달 하나 갖고만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그 회생 제동 브레이킹이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토매틱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기어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차가 슬슬슬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브레이크를 띄더라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모터가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을 키면 차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내연기관차처럼 앞으로 살살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기능이 있는 것이고, 슬립 스타트는 미끄러운 길에서 출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내연기관차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1단 출발을 하지만 2단 출발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토크를 약하게 해서 출발하는 기능입니다. 보면 차의 모든 기능은 이 모니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 현재 한 19,000km 약간 넘게 주행한 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차를 주행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 모니터가 다 셧다운 된다 그러죠. 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행 중에. 그러면 주행 현재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질 못해요.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 차가 운전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안내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적인 장비에 좀 더 익숙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꺼지는 경우에 뭐 당황하지 않고 바로 재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아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때 그 시점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전자장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그런 현상을 딱 만났을 때 되게 당황하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갑자기 차를 빨리 세운다던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셋 기능이 있어서 주행 중에 가까운데 잠시 정차를 하고 다시 시동을 껐다 켠다든가 리셋을 위한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바로 이 모니터의 화면이 대부분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당황이 되면 차가 왜 이래?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를 단지 이동수단으로만 주로 생각하시고 타는 분들한테는 좀 더 이 차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차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고장이 나면 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하드웨어 모터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발전이 되겠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발전과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전을 해야만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차를 약간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지루하게 일단 이 테슬라 모델 3의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참,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 글로브 박스 있죠? 글로브 박스도 열 수 있는 스위치가 따로 없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열고 싶으면 여기 따로 글로브 박스 모니터에 나와 있죠. 글로브 박스를 터치를 하게 되면 글로브 박스가 이렇게 열리죠.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고요. 뭐 이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어요.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고,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 닫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게 이렇게 닫잖아요. 그럼 안 닫힙니다. 어떻게 닫아야 되냐? 살살 닫으면 돼요. 이렇게 자석식이라서 세게 닫으면 다시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열리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쪽도 열리는데, 이것도 살짝 이렇게 해야 닫히고, 세게 이렇게 하면 다시 열려요. 이렇게 하면 열려요. 그죠? 살짝. 네. 이 부분도 살짝.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테슬라 뭐 동전통 같은 것도 있고요. 이쪽 밑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깊고 넓어요. 전기차지만 또 이쪽에 이렇게 파워 아울렛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문을 또 열 때는 요게 도어 오픈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는데요. 간혹가다 또 이게 작동이 안 돼서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리셋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윈도우 스위치는 전부 네 군데 다 원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핸들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스포츠카 정도의 사이즈예요. 350파이 정도.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핸들 돌리는 게 실제적으로 큰 핸들보다는 좀 더 무거운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좁은 핸들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핸들을 크지 않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니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들이 더 커지면 이 모니터가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모니터 위치 자체를 꼭 이렇게 가운데 정면을 이렇게 보게 했어야 됐나 생각도 좀 듭니다. 약간은 운전자를 향해서 움직이거나 출발할 때 움직여서 좀 보기 편한 쪽으로 위치를 하고, 출발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잠겨서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 중에 이렇게 팔을 뻗게 되면 이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이렇게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목적지까지 갈 때 최대한 이쪽을 만지지 않게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간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부분은 선바이저인데요. 또 선바이저도 약간의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요 뚜껑인데 진짜 얇고 아무것도 안 있잖아요. 이걸 다 열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애플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그 아이패드 커버 느낌이네요. 룸밀러도 이렇게 프레임리스로 들어와 있고요. 이 차는 오픈할 수 있는 썬루프는 없지만 다른 테슬라 모델과 마찬가지로 개방감이 상당한 글라스가 적용이 된 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B필러 정도에 위치한 중간에 지지대거든요. 이 지지대를 빼고서는 뒷일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룸밀러를 통해서 보는 뒷부분이 상당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시야도 넓고요.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또 시야도 되게 좁고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모델 3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실내를 이 정도 보여드렸고 제가 또 주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거를 노멀로 놓고 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는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보들보들해요. 그러니까 딱딱한 시트 아니고 부드럽게 이렇게 약간 몸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시트 포지션은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의자를 가장 낮은 위치를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은 높은 느낌의 시트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트를 움직이는 폭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무릎을 높게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그 시트를 앉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맞추는 부분은 편한 위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느낌이고, 근데 사실 이 차의 시트 느낌은 앞자리보다는 뒷자리가 약간은 좀 이질감이 있어요. 공간적으로 넓고 뒷자리 제가 앉아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약간 의자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포근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걸터 앉아있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이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뒷자리 부분만 그렇고 앞자리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시트의 착자감은 부드럽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예전 벤츠 S클래스 정도의 그 시트 느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그래서 작고 많이 두꺼워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자주 이렇게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부대낀다라는 느낌, 과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핸들을 잡는 그립도 그렇고요.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게 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을 말씀드리면 쉽게 4가지 정도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가 모터가 하나 쓰였냐, 모터가 2개 쓰였냐, 2가지의 큰 종류 차이가 있고요. 모터가 2개 쓰인 경우는 이제 앞바퀴에도 모터가 들어가면서 4휠 드라이브의 기능을 하죠. 그 2가지 차이가 있고, 또 각자의 그 모터 안에서도 차에 갈 수 있는 범위가
짧은 것과 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하나 달려있는 차에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현해내는 차예요. 주행 가는 거리가 386km라고 이 캐나다에선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도 더 낮은 주행 거리, 그러니까 채 200km를 가지 못하는 모터가 하나 쓰여진 테슬라 모델 3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는 캐나다에는 수입이 되질 않아요. 미국에서는 완전한 대중형 모델로서 주행거리도 짧고 모터가 하나밖에 쓰여지지 않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듀얼 모터 타입도 두 가지의 거리가 조정이 되는데, 짧은 거리를 갖고 있는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400km가 약간 넘게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듀얼 모터 중에도 최대한 주행 거리를 갈 수 있는 그 듀얼 모터 타입이 55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물론 차량 가격도 많이 다르겠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본 모델로서 거기에 차 컬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2,300불이 빨간색에 지정이 되어 있고, 검정색 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내는 요금이 없고요. 뭐 하얀색 같은 경우는 800불 아니면 900불 정도를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2,300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이 차는 대략 한 19,000km 정도 좀 넘게 이렇게 주행이 된 차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 안에서 들어온 잡소리라든가 이렇게 소음들을 좀 유심히 듣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상황이라서 바람이 좀 더 불면은 어느 정도 풍절음이 올라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바람이 부는데 지금 보면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도 이렇게 풍절음이 많이 없는 걸 보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하체 소음도 좀 거친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을 지날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좀 새로 포장된 길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거의 뭐 소리가 없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그 이외에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다른 소음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 맥스 스피드가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시겠는데요. 지금 코너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포츠카에 비해서는 상당히 끌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일반 세단형 차에 비해서는 이 테슬라라고 해서 코너링에 더 부담이 있거나 차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주변에 지나가는 트럭이나 대형차들이나 디젤차들 아니면은 뭐 머플러 소리가 큰 차들이 지나가게 되면 소음을 더 자세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테슬라 모델 3는 약간 목소리가 좀 커질 정도로 소음이 들어옵니다. 아예 소음이 차단되어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속도는 대략 한 100km 정도 전후고요. 그러니까 한 90km 정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소음이라고 보면, 110km 정도 되면 외부의 소음이 좀 더 들어온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하체 소음과 겹쳐서 이렇게 들려서 더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주행감이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승차감 자체는 물렁물렁하지만은 않아요. 약간 단단한 면이 같이 섞여 있어서요. 승차감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 좀 더 우선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옆에 뭐 차라든가 앞에 가는 차 센서를 통해서 차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뒤에 오는 차는 안 보이네요. 가까이 와야 보입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한번,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오토파일럿을 작동하게 되면 이쪽에 파란색 핸들 스위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없네. 앞뒤 차간 조정을 한다거나 핸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들어와 있지 않고요. 단지 핸들이 차선을 벗어날 때 워닝을 주거나 차가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기능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 중에 이렇게 뒤에 모니터 볼 수 있는 건 참 재밌는 기능이죠. 길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차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차가 왼쪽으로 레인이 붙이면 핸들을 바로 돌려서 레인을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슈퍼차지 스테이션을 이용할 때는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 S나 모델 X를 구입할 때는 그게 무료인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현재 돈을 받고 있어요.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귀엽죠?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초반에 차고 나가는 그 토크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도 제로백 성능이 5.6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3000cc 자동차나 요즘 2.0 터보의 성능 좋은 차의 제로백보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좋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기능이나 모터가 2개 있는 차가 아니더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테슬라 모델 3가 또 재밌는 것이 그냥 무심코 주행을 하다가 모델 X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모델 3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뒷모습이나 차의 전체적인 모습이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멀리서 그 차를 봤을 때 모델 X와 모델 3가 비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델 X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모델 3가 출시돼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렇게 한번 멀찌감치 한번 보시면 모델 X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차가 약간 얄쌍하면서 트렁크 라인이 높이 생겨서 멀리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지금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는데요. 회생 제동 기능을 스탠다드에 놓으면 충분히 악셀레이터 페달 하나만 가지고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셀레이터 페달을 갑자기 놓게 되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하지만 저속일 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고 복잡한 길을 갈 때는 저속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10km 이내로. 근데 그때는 거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띄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을 갑자기 쓴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도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 한 정확한 주행 거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옵션이 많은 차에 비해서 또 다른 차이점은 쿨링 시트는 없어요. 자동식 그 허리 요추 받침대는 있고요. 360도 카메라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뭐 360도 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차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작동할 수가 있을 정도로 뒤에 화면이 이렇게 아주 널찍하고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60도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불만 가지시는 테슬라 운전자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지금 악셀을 살짝 꽉 밟았는데 확 치네요. 차가. 이런 느낌은 전기차에만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3의 A필러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야가 좀 가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A필러 자체가 앞으로 쭉 뻗어 있어서 이쪽 공간이 많이 나와요. 넓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충분히 가려질 만한 곳들에 특히 좌회전이나 아니면 밤에 야간 운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달리는 느낌이 테슬라에서 모델 3가 가장 낮은 버전이라고 해도 실제 이 차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웬만한 브랜드의 중간이나 고가 이상의 차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운 면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질을 특별히 이렇게 만져보거나 눌러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큰 고급감이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형 모니터가 주는 어떤 중압감도 있고 사실은 거의 뭐 스위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차라기보다는 고급 카페에 이제 앉아있는 듯한 느낌도 나서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타봤는데 제 생각은 이 테슬라를 좋아하는데 기름값이 들지 않고 연료비를 절약하면서 차를 타면서 어느 정도의 주행 느낌도 즐기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느끼고 싶다 하면 이 테슬라 모델 3는 딱 안성맞춤인 차라고 보입니다. 기본 테슬라 모델 S나 X에 있는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실용적으로 탈 수 있는 차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용적인 차에 비해서는 차량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한국 기준으로는 대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북미 쪽 가격과 그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차가 그 정도의 가격을 통해서 이 차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유지비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기차를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느껴보고 싶었는데 테슬라답다라는 느낌은 모델 3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차에서 오는 반응, 운전자한테 주는 이 차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주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만약 이 차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